자, 여러분, 오늘은 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바삭바삭 갈매기 3번씩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봤나요? 혹시 읽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강의를 잠시 멈추고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먼저 바삭바삭 갈매기를 살펴보기 전에 바닷가에서 갈매기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보령에는 바다가 대천 해수욕장이 있어서 갈매기를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줘본 적이 있던가요? 과자 광고에서도 새우깡 주면 잘 먹죠. 선생님이 가끔 바다에 놀러 가면 과자 주는 사람을 발견하면 갈매기들 수십 마리가 막 몰려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갈매기들이 과자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 미리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바삭바삭 갈매기. 자, 제목을 먼저 보면 우리가 왜 제목이 바삭바삭 갈매기였을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 속에서 갈매기들은 바삭바삭한 어떤 과자를 먹고 그 과자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바삭바삭 갈매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매기야. 큰 바위섬에 살고 있지.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좋아.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잡고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지.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 꾹. 어느 날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왔어. 쿵짝쿵짝 띠리리라라. 노랫소리와 함께 큰 배가 바위섬 옆을 지나갔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뽀뽀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 큰 배 뒤쪽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어. 자, 우리 방금 읽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갈매기죠. 갈매기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갈매기는 지금 바위섬에 살고 있고 한데요. 자, 혹시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감각적인 표현이 나타난 부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 어떤가요? 뿡.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죠? 그렇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배에서 나는 소리를 표현한 단어죠. 또 있을까요? 쿵짝쿵짝 띠리리라라라. 자, 이거는 어떤 걸 표현한 표현인가요? 밑에 보면 노랫소리. 자, 이 배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뭐 춤을 추거나 하는 그 소리를 갈매기가 쿵짝쿵짝 띠리리라라라고 표현했네요. 갈매기는 여기서 사람들도 표현을 해줬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고 손을 흔들고 뽀뽀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툭툭 바스락. 이게 뭐지? 콕콕 쪼아봤어.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조심스럽게 한 입 깨물어 보았지. 와그작. 바삭바삭. 깍. 이 맛은 뭐지? 그건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드는 느낌이었어. 바삭바삭. 자, 여러분들 혹시 TV를 보면 노래를 감상하거나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걸 말로 표현해 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나요? 실제로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을 때 맛있다는 표현을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갈매기는 여기서 뭔가 어떤 걸 맛보았는데 그 맛을 어떻게 표현했죠? 여기를 한번 보면 그건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드는 느낌이었어.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 평소에 많이 맛을 본 맛일까요? 아니면 처음 먹어본다는 느낌일까요? 그렇죠. 처음 먹어보는 맛이겠죠. 우리가 지금 이 갈매기가 먹은 걸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죠. 와그작이라든지 바삭바삭.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추측해 봤을 때 갈매기는 무엇을 먹은 것 같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떤 과자를 먹은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라고도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더 먹고 싶어. 우리는 큰 배를 따라 날았어. 사람들이 던져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는 배에 바짝 붙어서 날아야 했지. 고등어 떼를 잡을 때와는 달랐어. 한 개라도 더 먹기 위해 우리는 싸우듯 날았어.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 마을이었어. 큰 배에서는 더 이상 바삭바삭이 나오지 않았지. 짭조름하고 고소해. 물고기처럼 비린내도 안 나고 물컹하지도 않아. 끼룩 더 먹고 싶어. 우리는 바삭바삭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어.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날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배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죠? 배가 보면 마을에 이제 사람들 마을에 도착하게 되니까 배에서 사람들이 다 내렸겠죠. 그러면 더 이상 과자를 줄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매기들이 원래 먹던 물고기처럼 이 비린내도 안 나고 물컹하지도 않은 이 바삭바삭을 더 이상 못 먹게 되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찾아 떠났거나 아니면 엄청 그리워했겠죠. 그래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바삭바삭을 맛볼 수 없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 비슷해 보이는 것은 앞다투어 깨물어 보았고 운이 좋으면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었어. 때로는 부둣가에 모여 소리쳤어. 깍깍 끼룩끼. 사람들은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 같은 것만 던져줬어. 그건 끈적거리고 비린내만 나지 맛이 없었어. 자꾸만 화가 났어.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그걸 달라고. 갈매기들은 배에 탄 사람들이 던져준 바삭바삭 즉 과자를 더 먹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더 먹을 수 있었나요? 없었죠. 운이 좋으면 이제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생선 대가리 같은 것만 줬대요. 하지만 이미 갈매기들은 과자를 맛봐서 그 맛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끈적거리고 비린내만 나는 이런 생선 같은 건 맛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화가 나고 더욱더 그리워했겠죠. 그러면 갈매기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바삭바삭을 찾아 헤매겠죠.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또 다른 배를 한번 찾아 떠나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매기들 그림도 보면 갈매기들이 불만도 가득한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림에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달이 밝은 어느 날 밤에 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깊숙이 들어갔어. 어디선가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 깊은 골목 안쪽에서 크고 살찐 개를 만났어. 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꽤나 무거워 보였어.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나고 요렇게 생긴 거 못 봤어? 바삭바삭 소리도 나는데. 그 개는 별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 어느 날 밤에 냄새가 났대요. 어떤 냄새?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났는데 이 냄새는 갈매기들이 과자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개에게 물어봤는데 개는 별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럼 과연 갈매기들이 포기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개가 사납게 지저댔지만 결국 바삭바삭이 있는 곳을 알게 해줬지. 나는 정말 행복했어. 바삭바삭을 꽉 물고 달렸어. 달리고 달렸어. 골목 모퉁이를 돌아 바삭바삭을 물어 뜯으려는데 바삭바삭 소리가 들렸어. 얘들은 누구지? 어째서 이런 곳에 털도 빠져있고 똥에다가 쓰레기. 얘네 날 수는 있을까? 그때였어. 여기서 갈매기는 드디어 과자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됐죠? 어떤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주인공 갈매기는 흰색인데 여기 있는 갈매기들은 어떻죠? 좀 뚱뚱하고 검정색에 막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매기들 공통적으로 지금 뭘 먹고 있죠? 과자를 먹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 갈매기들도 미리 과자를 찾았는데 과자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게을러지고 뚱뚱해져서 이런 갈매기로 변해버린 걸 뜻하는 걸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깜짝 놀라서 튀어올랐어. 웬일인지 잘 날 수가 없었어. 숨이 가쁘고 목이 말랐어. 쿵쾅쿵쾅.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 하게 되는 것 같았어. 더 숨이 가빠왔어. 나는 날개를 젓고 또 저었어.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네요. 고양이가 나타났으니까 갈매기들은 실제로 날 수가 있어서 도망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미 뚱뚱해진 이 갈매기들은 쉽게 도망칠 수가 있었을까요? 도망칠 수가 없었겠죠. 주인공 갈매기도 점점 숨이 가쁘고 목이 말라왔대요. 다음 장. 겨우 날아오른 곳은 어느 빨간 지붕이었지. 아침 해가 뜨고 있었어. 뿡. 친구들은 여전히 큰 배 주위에 몰려 있었어. 먼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 부둣가의 비릿한 냄새도 사람들의 복잡한 냄새도 나지 않았지. 오랜만에 멀리 날았어. 갈매기가 어쨌든 고양이를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뿡. 이 뿡이란 표현은 아까 처음에 어디 나온 거였죠? 그렇죠. 큰 배의 소리를 표현한 갈매기만의 표현이었고요. 친구들은 여전히 큰 배 주위에 몰려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갈매기들은 전부 그 과자를 받아먹기 위해서 아직도 배 근처에 몰려 있었던 거겠죠. 우리가 이번에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는 시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나왔던 이 뿡이라는 건 배의 소리를 표현한 거죠. 또 이런 소리를 표현한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쿵짝쿵짝 노랫소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과자를 씹어먹는 바삭바삭도 있었네요. 또 이런 깍이라든지 갈매기 소리를 표현한 것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갈매기들이 소리를 냈던 깍깍, 끼룩깍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아까 마지막에 만난 고양이 소리를 표현한 야옹 이 부분도 있었고요. 또 쿵쾅쿵쾅 이 부분도 심장 소리를 표현한 거네요. 방금 선생님하고 확인한 거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소리를 표현한 거고요. 이번엔 우리가 또 느낌이라는 게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또 냄새를 표현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냄새를 표현한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아까 처음에
냄새 여기 있죠? 과자 갈매기의 바삭바삭의 냄새를 표현한 거 이쪽에 있네요.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물고기의 비린내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맛을 표현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도 될 수가 있겠네요. 또 이번에 피부에 닿는 느낌을 표현한 게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생선을 만져보면 끈적거린다고 표현한 끈적거리고도 있었네요. 이야기가 길다 보니 여러 가지 감각적인 표현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엔 교과서 4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갈매기들이 큰 배를 따라간 까닭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던져주던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였죠. 2번 나는 바삭바삭을 물어뜯으려다가 어떤 장면을 보았죠. 아까 모퉁이에서 다른 갈매기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갈매기들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검정색 갈매기들이었죠.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가 묻어 있는 그런 갈매기들이 바삭바삭을 먹고 있었죠. 자, 써보도록 합시다. 털도 빠져 있고 똥과 쓰레기가 묻은 갈매기들이 바삭바삭을 먹고 있었죠. 한번 고양이를 만난 데가 하늘을 잘 날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웬일인지 잘 날 수가 없었대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네요. 숨이 가쁘고 목이 말라서 쿵쾅쿵쾅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잘 날 수가 없었대죠. 그 말은 뭐였을까요? 우리 심장이 콩알만해진다고 할 때 어떤 거죠? 깜짝 놀라거나 너무 무서웠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할까요? 놀랐기 때문이다. 또는 심장이 좁쌀만해져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바삭바삭 갈매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 써봅시다. 아까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확인했었죠. 자, 선생님 다 써주기보다는 냄새를 표현한 감각적 표현도 있었고요. 촉감을, 이런 피부에 닿는 느낌, 끈적거리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소리를 표현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냄새나 맛을 표현한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 찾아서 3가지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계속 바삭바삭을 찾아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자, 주인공은 바삭바삭을 찾은 다음에 발견을 했죠. 어떤 갈매기들을 발견했죠? 털이 빠지고 똥과 쓰레기가 묻은 그런 갈매기들을 발견했어요. 주인공이 계속 바삭바삭을 찾아다녔다면 주인공도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생각해 봅니다.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떨지 상상해 보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써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삭바삭을 열심히 찾다 보니 정말 맛있는 바삭바삭을 많이 찾아서 친구들하고 많이 나눠 먹고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삭바삭 갈매기를 잊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았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무섭게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갈매기는 처음 보는 물건에 바삭바삭이 중독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런 자극적인 맛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털이 다 빠지고 똥 묻고 쓰레기가 묻고 그런 갈매기들을 발견하고 겨우겨우 고양이를 피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요. 이처럼 어떤 자기의 즐거움만 쫓아 아니면 맛있는 것만 바라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정말 열심히 찾는 그런 바람직한 갈매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생각한 의견을 한번 6번 바삭바삭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를 골라 동그라미표하고 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한번 써보도록 되어 있네요. 자, 나오는 인물은 주인공 갈매기, 배 주변을 나는 갈매기들, 마을에 있는 새들, 배 탄 아이들. 자, 나 주인공에게 편지를 해도 되고요. 주인공에게 뭐 과자를 바삭바삭을 쫓아다니지 마. 왜? 아니면 더 열심히 쫓아다녀.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도 되고요. 배 주변을 나는 갈매기들. 이 갈매기들은 아직 주인공 갈매기처럼 그런 검정 갈매기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바삭바삭을 먹고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죠. 이 갈매기들 경고하는 그런 편지를 써도 되겠죠. 또 배에 탄 아이들은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데 이 갈매기에게 과자를 줌으로써 갈매기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지 말라고 편지를 써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새들은 아마 아까 그 검정색 갈매기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이 검정색 갈매기들은 자신이 뚱뚱해지고 지저분해졌지만 아직도 바삭바삭을 먹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바삭바삭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갈매기가 되렴 하고 편지를 여러분들이 써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나오는 인물 중 한 명에게 편지를 써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야기에 나오는 감각적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숙제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국어책 48쪽부터 49쪽까지 문제 푼 걸 사진으로 찍어서 클래스팅에 댓글로 사진 첨부해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